통합과학 테스트 모의고사 수능 연계 물리화학 파트죠. 자, 먼저 보면 1번부터 보면 전자석 기준기에 대한 설명이래요. 전자석 기준기는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전자석의 고철로부터 무거운 금속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죠. 자, 기억은 전자석은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거 맞죠? 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제 자석의 성질을 떼어요. 자석의 성질을 떼기 때문에 이 자기장이 생성되는 거죠. 니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전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 맞죠?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그만큼 자기장의 세기가 강해집니다. 디귿 전류방을 바꾸어 전자석 극을 바꾸면 고철은 전자석에 붙지 않는다가 아니라 극이 바뀔 뿐이지 전자석에 붙죠. 무조건 붙어요. 왜냐면 자석의 성질을 그대로 갖기 때문에.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림 가는 검육에 연결된 코일에 막대 자석이 N극에 가까워진대요. 그럼 N극에서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게 이 안쪽에 들어가는 거에 늘어나게 되죠. 자기선속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거와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자기장 방향대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A에서 B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S가 멀어지는 거는 이 N극이 가까워지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요. 따라서 A, 검육에 B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 만든 보기. 니은 나에서 막대자석 연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감소한다. 자, S극으로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선속은 감소하는 게 맞죠. 코일이 막대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자, N극이 가까이 오면 위에가 N극이 되고 S극이 멀어지면 위에 똑같이 N극이 되기 때문에 N극이 N극으로 가까이 올 때는 둘이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력의 방향이 작용하고, S극과 N극이면은 둘이 서로 붙으려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둘이 서로 반대가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3번. 3번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고정된 원형 자석 위에 원형 자석의 중심축을 따라 원형 도선을 점 P에서 Q까지 운동시키는 동안 원형 도선의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대요. 자, 봅시다.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었다는 거고,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지금 보면은 원형 도선이 이제 도선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는 자석이 어쨌든 멀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석이 멀어진다는 것에서 보면 위쪽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이 생성되었다 하면 위쪽으로 작용하는 자기장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이 된 거고, 그래서 자석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쪽은 N극, 아래쪽은 S극이겠죠. 그래서 자기선속은 감소하겠고요. 원형 자기선 밑면은 N극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1번. 가는 직류 전동기에서 코일이 회전하는 한 순간을 나타낸 거래요. 그리고 가에서 180도 회전한 모습을 나타낸 거고, 전동기는 전류의 자기작용을 이용한 장치이다. 일단 전동기가 이용한 건 맞죠. 니은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A가 받는 자기력은 크다. 자, 전류가 커지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세지죠. 그러면 힘이 어떻게 작용하죠? 힘이 A는 위쪽, 얘는 아래쪽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도 똑같이 커지게 됩니다. A에 적용한 자기력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자, 나에서는 아랫방향, 가에서는 윗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이 되므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그림은 막대 자석이 마찰이 없는 수평 레일을 따라 코일을 통과하여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자, 그랬더니 막대 자석이 Q를 지나는 순간 저항이 흐르는 게 A 방향이었대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고, 그러면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멀어지는 거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자석에도 휘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S극, N극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N극이 되겠습니다. 막대 자석이 P를 지나는 순간, 자, 나오는 쪽이 많아지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유도전류 방향은 B 방향 맞고요. 디귿, 코일에 의해 막대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P를 지날 때와 Q를 지날 때가 서로 반대다. 자, N극이 가까이 오면 여기 N극, 여기 S극이 작용하고, 그래서 자석은 왼쪽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Q를 지날 때는 반대로 N극 이쪽, S극 이쪽이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이 또 왼쪽이 되겠죠. 그래서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 되겠죠. 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림은 XY 평면에 놓인 동일한 직사각형 도선 A, B, C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에서 운동하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자, 일단 B는 위쪽으로 움직이고 A는 왼쪽, C는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자, A에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자,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종이로 이제 들어가는 방향, XY 평면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니은 B에서는 유도전류 흐르지 않는다. 자, 위쪽으로 움직이는데 B가 어쨌든 요 면적은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이 면적이 이렇게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디귿, 유도전류의 세기는 C에서 A에서보다 크다. 자, 얘는 속도가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른 쪽이 유도전류의 세기가 더 큽니다. 따라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 7번.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즉 LED의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래요. 자, P형과 N형 반도체 중 하나고 위로 움직이면서 LED의 전구의 빛이 방출되는지 확인했대요. 위로 움직였더니 나타났죠. 아래로 움직였더니 발생하지 않았어요. 전구는 되는데 기역은 모르죠. 일단 방향을 봅시다. 위로 움직였대요. 위로 움직이면 S극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쪽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전류 방향이 A에서 B 쪽으로 내려가게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A는 P, S는 B는 N이 되겠죠. 그래서 A는 P형 반도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기역은 5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를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역방향 전압이 걸려요. 얘는 역방향이 걸리기 때문에 기역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나 다에서 전구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다르죠.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얘는 역방향, 얘는 순방향이기 때문에 둘이 전류 방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8번. 그림 가와 같이 동일한 정사각형 도선에 A, B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고정돼 있대요. 그래서 봅시다. 시간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죠.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커진다는 것은 아래쪽으로 들어간 애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 도선에서는 도선 자체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쪽으로 자기장 형성이 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T일 때는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고, B에서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T일 때가 4T일 때보다 크다. 자, 변화 값을 보면 T일 때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 값이 더 큰 T 쪽이 더 크게 됩니다. 4T일 때 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자, 4T일 때 유도전류의 세기를 보면 얘는 요 면적만 바뀌는 거니까 자기장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죠. 하지만 얘는 면적이 2배 가까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A에서가 더 크게 바뀌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그림 가와 나는 각각 금속 탐지기와 마이크의 구조래요. 모두 전자기유도
이제 이용한 물품들이죠. 가에서 전송 코일에는 일정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 지금 전송 코일에 일정 방향의 전류가 흐르나요? 아니죠. 전송 코일에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겠죠. 그리고 니은 나에서 진동판이 진동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선속이 변함으로써 얘를 소리를 바꿔주는 거죠. 이제 소리의 진동수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거죠. 가와 나는 모두 전자기 유도 현상이 온다. 맞죠? 정답 4번. 자, 10번. 다음은 스피커에 대한 조사한 내용이래요. 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의 자기장속에서 힘을 받게 되죠. 그러면 전류 신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게 되면 코일에 받는 힘도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어 진동하게 되죠. 그래서 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스피커는 전자기 유도 법칙이 아니라 이제 스피커는 전류의 자기작용을 이용한 겁니다. 왜냐면 코일에 지금 일정한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죠. 기역은 자기력이다. 이 코일에 힘을 받게 된다. 힘을 말하는 것 같죠? 그럼 이 자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는 게 자성의 성질 때문에 자기력을 받겠죠? 디귿 전류가 화살표 방향으로 흐를 때 자석과 코일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돼 있죠? 자, 코일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고, 그러면 이쪽이 N극, S극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겠죠? 그래서 맞는 보기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무선 충전 패드 위에 핸드폰에 올려놓고 충전하는 것을 나타낸 거래요. 자, 1차 코일이 있고 2차 코일이 있네요. 자,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자기장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해야 돼요. 계속 변하니까 2차 코일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해야 되고, 2차 코일에는 기전력 유도가 되겠죠. 이제 이것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물체입니다. 디귿 충전 패드와 스마트폰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감소한다. 맞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변화량이 감소해요. 자기 선속의 변화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도 똑같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가는 어떤 원자핵 X 두 개를 이용하여 4EHE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면 얘는 H 플러스겠죠. 그쵸? 그래서 X의 양성자 수는 X는 2개 하나짜리 이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중수소예요. 중수소. 그래서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 가지고 있는 애, 중성자 수가 하나겠죠? 니은 Y는 4, 2짜리 헬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X 질량의 2배다. 그러니까 맞는 보기가 되겠죠. 지금 Y에서 질량수가 4고 중수소 질량수가 2긴 한데 얘가 2개가 합쳐졌다고 얘가 되진 않죠. 지금 24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에 질량은 2개의 X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게 니은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디귿 핵반응 전과 후 양성자 수의 합은 같다. 양성자 수는 절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그림은 태양에서 발생하는 핵융합 과정이래요. 자, 얘는 뭐 중수소겠고, 그리고 얘는 3,2짜리 헬륨, 마찬가지 3,2짜리 헬륨이고 중수소죠. 자, X는 수소의 동위원소 맞고요.
y는 x도 중성자수가 많다. 지금 y는 중성자수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습니다. 핵융합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은 질량 결손에 의해 질량 에너지를 변했기 때문이다. 지금 요 질량들 감마선 나오고 이런 에너지 나오고 하는 것들이 다 질량 결손에 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식 A와 B를 나타낸 거래요. 자, 얘는 그러면 3, 1, H가 되겠죠? 왜냐면 얘 전체 다 해서 질량 4, 2이기 때문에 전체 다 해서 4, 2를 맞춰줘야 돼서, 그래서 3, 1, H를 더 포함시키면 여기서 1, 0에 해당하는 애가 나오겠죠. 그래서 1, 0에 해당하는 애는 이렇게 쓰죠. 자, 가는 중성자수가 양성자수보다 크다. 중성자수 2개고 양성자수 하나니까 맞죠? 나는 양전하를 띈다. 아니고요. 얘는 중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가 아니라 중성 상태를 말합니다. 디귿 반응 과정에서 질량 결손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자, 질량 결손은 B에서가 더 크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다음은 원자력 발전과 핵융합 발전에 대한 설명이래요.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을 할 때 뭐에 의해 발생하는? 자, 질량 결손에 의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질량 결손 때문에 핵 반응 전의 핵 질량 합이 핵 반응 후 질량 합보다 커지게 되죠. 전이 후보다. 니은은 그 증기로 서변을 돌린대요.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은 광전 효과가 아니라 얘는 전자기 유도로 설명을 해야 되죠. 자, 디귿 우라늄 원자가 무엇을 흡수하면? 중성자를 흡수해야죠. 중성자를 흡수하면 원자력이 둘로 쪼개지면서 두세 개의 중성자가 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화학이죠. 중화 반응에 대한 거래요. H 플러스 OH-는 구경권이 아니라 알자이온입니다. 소용액에 염기 소용을 넣으면 산소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는 작아진다. 맞죠? 왜냐면은 H 플러스가 OH-가 계속 반응하기 때문에 OH- 양과 생성되는 H2O의 양은 같다. 자, 요거는 중화 반응이기 때문에 맞는 거죠. 중화 반응에서는 OH- 농도랑 H 플러스의 농도랑 H2의 농도는 다 같아야 돼요. 이 몰수는 다 똑같아야 돼요. 중화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BC,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세 가지 물질을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거래요. 수용액이 붉고색이 노란색인가? 노란색에 해당하는 것은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아니요 하는 것에는 HCl, 그리고 NaCl이 여기 있으니까 NaOH가 여기 있겠네요. 그럼 A는 NaOH, 가에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는가 하면 안 되죠. 왜냐면 NaCl이나 NaOH나 둘 다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17번에 안 되고요. 그리고 A와 B를 반응시키겠죠? B를 반응시키면 NaCl이 형성되는 거 맞죠? 정답은 기억 디귿인데요. 여기가 아마 보기가 틀렸어요. 여기가 기억 디귿이 돼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돼요. 3번이 돼서 정답은 기억 디귿인데 지금 문제 보기에 오류가 생겼죠? 자, 다음 18번. 다음은 NA의 성질을 확인하는 실험과 이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래요. 자, 나트륨을 칼로 잘랐더니 표면에 흰색 고체가 생겼다. 그리고 페르프탄 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려 물에 쌀알 크기의 NA를 넣었더니 이미 붉게 변했다. 얘가 이제 염기성을 띈다라는 거고, 흰색 고체가 생겼다는 거는 NA가 이제 산소랑 반응했다라는 거겠죠? O2랑. 그래서 1에서 NA는 산소와 반응했다. 맞고요. 1에서 생성된 흰색 고체를 물에 녹인 용액은 염기성이다. 자,
염기성일까요? 염기성을 띠겠죠. 왜냐면 Na2O는 나트륨이 산에서 생긴 물질이에요. 그러면 얘가 H2O랑 반응하게 되면 이 NaOH가 되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이 됩니다. 2에서는 염기성 물질이 생성되었다? 맞죠? NaOH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산의 성질을 확인한 실험에서 학생 A가 세운 가설과 탐구 과정이래요. 자, HCl에서 산의 성질 염화이온이 아닌 수소이온에 나타난다. 자, 이 가설이죠. 자, 먼저 HCl과 A 그리고 B를 준비합니다. 탄산칼슘과 반응시켜서 기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HCl과 B에서만 기체 X가 발생하였고 A에서는 X가 발생하지 않았대요. 자, 그럼 봅시다. A와 B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 그랬죠. 가설은 타당하다. 얘는 그러면은 H 플러스가 발생했다는 거죠, X가. 그러면 B는 산성 물질이어야 되고 A는 염기성 물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염기성 물질 그리고 염기성 물질이거나 아예 뭐 중성 물질이거나 아니면 Cl-가 가지고 있는 A는 Cl-를 가지고 있는 애 되겠네요. B는 Cl이 없고 H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X는 H2 플러스 H2가 맞죠? 왜냐면 기체니까 H2로 형성이 돼야 되고요. 얘가 탄산칼슘과 반응시킨 거군요. 탄산칼슘이랑 반응시키면 얘가 CO2가 돼야 되겠네요. 왜냐면은 HCl과 CaCO3를 반응시키면 CaCl2 플러스 H2O랑 CO2가 발생하는데 이때 기체가 CO2거든요. 그래서 X가 H2가 아니라 CO2가 되겠죠. 자, B는 단백질을 용해시킨다. 얘는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용해시킬 수 없습니다. 디귿 HCl이 탄산칼슘과 반응할 때 수용의 pH가 증가하죠. 왜냐하면 산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산성도가 떨어져서 오히려 pH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답 2번. 21번 표는 수용의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래요. 나와 다는 산수용액, 염기수용액 중에 하나고, 자, 붉게 변한대요. 페놀피타인 용액에서. 그럼 얘가 염기죠? 얘가 산이고. 그러면 이 별이 H 플러스가 될 거고 이때 나오는 기체는 CO2가 되겠죠. 그래서 25도씨에서 pH는 가가 나보다 크다. 자, 얘는 중성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작죠. 그리고 니은 나와 다로 혼합하면 열이 발생한다. 지금 이 별이 양이온이고 이 별이 음이온이죠. 그럼 이 별이 음이온이면 얘가 양이온이죠. 그럼 얘가 양이온이니까 얘가 OH-인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이 둘 다 동시에 있기 때문에 중성 상태고, 나와 다로 혼합하면 열이 발생한다. 이 열이 중화열이죠. 제텐을 넣었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것은 다. 왜냐면 금속을 넣었을 때 금속과 발생해서 기체 H2가 발생하는 것은 산성물질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중화 반응을 이온 모형으로 나타낸 거래요. 자, 지금 세모와 네모가 하나 반응해서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세모와 네모에 해당하는 것들이 알자 이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와 별은 구경꾼 이온일 거예요. 얘랑 얘는 구경꾼. 그래서 틀린 보기 알자 이온. 그리고 동그라미는 H 플러스냐,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얘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H 플러스가 될 수 없습니다. 세모와 동그라미는 전하와 부호의 크기가 같다. 자, 세모는 지금 이 별에서 전하가 2고 얘는 1이죠.
그 얘가 1, 1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애가 2, 1, 1이니까 세모와 동그라미는 부호가 같아야 돼요. 왜냐면 부호가 다르게 되면 2, 1에 1이니까 1과 3이 돼서 중성상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부호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정답 2번. 자, 23번. 세 가지 수용의 단위 부피당 양이온의 모역으로 나타낸 거래요. 자, 양이온이죠. 그러면은 얘네 둘은 H를 나타낼 거고 얘는 Na 플러스 나타나겠죠? 그럼 다가 Na 플러스고 나머지 두 개가 HCl 또는 HR이겠죠? 다는 NaOH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가와 다를 같은 부피로 혼합한 용액은 산성이다. 얘네 같은 부피로 혼합하면 당연히 산성이겠죠. 왜냐면 여기에는 OH-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산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나와 달을 각각 100ml씩 혼합한 용액에서 전체 양이온수는 가 100ml 속 양이온수의 3분의 4배이다. 자, 나와 달을 100ml씩 혼합했대요. 그러면 나 안에는 100ml 안에 만약에 4 들어있다 하면 다는 100ml 안에 OH가 2개 들어있죠? 그러면 전체 양이온수는 몇 개일까요? 4겠죠? 그리고 100ml 양이온수가 얘가 3개니까 3분의 4배 맞죠? 그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4번 그림은 H2SO4 10ml와 NaOH 20ml 혼합 용액의 이온 모형을 나타낸 거래요. 자, H2SO4에서는 H 플러스가 2개씩 나오고요. SO4 2-가 하나씩 나옵니다. 그리고 Na 플러스 하나씩 나오고 OH 마이너스 하나씩 나오겠죠? 근데 밀리리터가 달라요. 그래서 보면 세모가 지금 총 5개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2개, 얘 하나 있죠. 그러면 비교를 해봅시다. 10ml 안에 만약에 H 플러스가 4개 있었다 해봅시다. 그럼 얘가 2개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세모에 해당하는 거는 Na 플러스밖에 안 돼요. 왜냐면 OH 마이너스가 만약에 5개가 돼버리면 H 플러스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OH 마이너스가 5개가 돼버리면 이 5개에 해당하는 것들이 플러스 4가 돼서 얘가 9가 돼야 되고 Na 플러스도 9가 돼야 돼요. 그러면 Na 플러스가 9개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Na 플러스가 오히려 5가 돼야 되고 얘가 남은 게 5에서 1로 변하고 얘는 0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해당하는 게 SO4 2-, 얘가 OH-, 얘가 Na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는 음이온, 얘도 음이온, H2SO4 25ml니까 얘는 2개, 얘는 5개 있으니까 25ml면 5개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또 5개 있어야 되니까 30ml가 아니라 40ml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5개당 2개씩 나오니까 얘는 총 H 플러스가 10개 있어야 돼요. 그러면 NaOH도 마찬가지로 OH-가 10개 있어야 되니까 얘가 40ml가 필요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은 부피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산수용액 HA와 H에 존재하는 이온을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나타낸 거래요. 자, 지금 보면은 100ml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죠. HB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있죠. 자, 너트는 H 플러스를 나타내죠. 왜냐면 똑같은 너트가 있으니까. 단위 부피나 전체 이온 수비는 HA는 100ml당 6개, HB는 120ml에 7개 있죠. 그럼 100분의 6대 120분의 7이니까 6대 7은 절대 아니죠. 그리고 pH는 HB랑 HA랑 비교하면 얘랑 얘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크죠? 지금 HA가 더 크죠? 농도가. 그럼 농도가 더 크면 클수록 pH는 작아져야 되겠죠?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다음은 산염기 반응과 관련하여 영희가 수행한 탐구 활동이래요. 자, 이온의 모형을 나타낸대요. 그러면 봅시다. HCl에 NaOH를 순차적으로 넣을 때 혼합 요액소 이온 모형 완성이 뭔데요?
자, Vml 첨가했더니 동그라미가 2개 없어지고 이제 색칠된 세모가 2개 생겼죠. 그러면 이 Vml 안에는 Na 플러스 2개, OH 마이너스가 2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Na 플러스가 2개, OH 마이너스가 2개 생기니까 요 네모는 어차피 안 변하는 애니까 그대로 냅두고 세모 하나, 둘, 셋, 4개와 별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이 동그라미 하나와 별 하나가 반응하여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 남았으니까 그 하나가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그림은 HCl 10ml에 NaOH를 조금씩 넣었을 때 혼합 이온수 비율을 시간 순서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가는 NaOH 10ml를 넣었을 때 해당한다. 자, 그리고 다는 NaOH Xml 넣었을 때 해당한다. 지금 나가 이온이 2개밖에 없죠. 얘가 이제 중성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Cl-와 Na+인 거고, 그래서 얘가 Cl-, 뭐 Na+, H+, 그리고 얘가 Na+, Cl-, OH-가 돼야 가장 적합한 형태인 거예요. 기억은 Cl-가 아니라 Na+ 또는 H+가 되겠고요. 가의 Cl-와 나의 Na+는 같다. 같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비율은 똑같을지 몰라도 부피가 다르고 몰수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얘는 Cl-가 10ml에 뭐 만약에 2개 있었다. 얘가 하나 있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20ml 넣었을 때 해당하는 상태겠죠? 그런데 얘가 2개 있어야 되니까 Na+는 4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40ml 넣었을 때가 해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X는 40,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HCl 100ml에 단위호피당 전체 이온수가 서로 다른 두 가지 NaOH A와 B를 가한대요. 자, 가한 NaOH 부피에 따른 혼합 리액션 단위호피당 전체 이온수를 나타냈대요. 자, 그럼 확인해 봅시다. 우선 HCl 100ml에 A 50ml를 첨가했을 때 요 위치, 그리고 요 위치가 가장 작을 때 지점이죠. 그래서 얘네 둘의 위치를 우리는 중화점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부터 다해서 전체 이온수는 모두 똑같기 때문에,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 가, 여기 나, 여기 다라 그랬을 때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는 지금 중화점까지 갈 때까지죠. 그러니까 산성에서 중성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여기서는 전체 이온수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100ml에서 가에서 단위호피당 전체 이온수, 즉 1에 대한 값은 150ml 곱하기 X, 이 X의 위치에서, 그리고 300 곱하기 Y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100은 150X고 얘는 300Y죠. 그러면 X값은 3분의 2, Y값은 3분의 1이기 때문에 합하면 1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HCl에 NaOH를 조금씩 넣을 때 넣어준 NaOH 부피에 따라 혼합 유해성 두 이온수의 합을 나타낸 거래요. 두 이온수의 합인데 계속 증가하죠. 계속 증가해요. 그러면 얘는 Cl-와 Na+의 합인 거고요. 감소하다가 일정하죠. 감소하다가 일정할 수 있는 건 뭐 있을까요? 지금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Cl-, 얘가 Na+, 얘가 H+, 얘가 OH-죠. 그러면 합해서 감소하다가 늘어나는 거, Cl-랑 H+ 둘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A는 Cl-
B가 Na 플러스 C가 H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B와 C의 합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일정하다가 이제 이후 없어질 때는 Na 플러스만 있으니까 늘어나야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은 HCl과 NaOH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요액의 자료래요. 혼합수 양이온수가 25N에서 18N이고 20N이래요. 자, 그러면 만약에 HCl 얘가 25N이래요. 왜 이렇게 예상하냐면 양이온수라고 했을 때 양이온수가 해당할 수 있는 거는 H 플러스 또는 Na 플러스밖에 없죠. 근데 둘이 반응을 했을 때 H 플러스가 없어지는 만큼 Na 플러스가 채워요. 그러면 어차피 H 플러스 양이랑 똑같겠죠? 그럼 25N이라 해봅시다.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15N이겠죠? 얘는 20N일 거고, 그러면 얘가 18N일 거가 아니에요. 왜냐면 Na 플러스 양은 그대로니까. 그리고 얘가 16N, 얘가 20N이겠죠. 그래서 가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는 16N이 맞고요. 왜냐면 가장 작은 걸로 따져야 되니까. 작은 거. 단은 염기성이 아니라 중성이고요.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는 누가 더 클까요? 나일까요? 가일까요?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는 가에서는 180 중에 50N이고 나는 150 중에 36N이죠. 전체 이온수는 얘네로 따져주면 돼요. 큰 애들로. 둘이 비교하면 누가 더 크죠? 가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림모델에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1번 표는 일정 부피 HCl과 NaOH의 부피를 달리하여 섞은 혼합유액에 존재하는 이온 A부터 C에 대한 자료래요. 자, 봅시다. 자, 지금 가는 1대1의 비율을 섞었죠. 얘는 1대20으로 섞었고, 그리고 혼합유액성 이온의 양, 지금 위에 게 가겠죠? 아무래도 밑에 게 나고. 네. 그러면 얘가 얼마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보면 가에서 나로 들어갔을 때 3일만큼 늘었고 얘는 3일만큼 줄었죠. 그럼 줄었다고 하는 거는 H 플러스 1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냐면 OH 마이너스가 추가로 더 들어왔을 때 줄어야 되니까 걔네들은 H 플러스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오히려 늘어나야 되니까 그만큼 는 만큼 늘어나야 되니까 A는 Na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얘 3N, 6N, 얘는 그럼 10N, 10N이겠죠? 왜냐면은 남은 게 7N이어야 되니까 얘가 10N에서 3N만큼 뺀 7N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C는 Cl-겠죠? 10N, 10N 그대로 남아있겠죠? 왜냐면 OH-는 어차피 00이에요. 얘들은 남아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C는 Cl-가 되겠죠? 그래서 A는 Na 플러스 X 플러스 Y는 20N, HCl 15N이면 15N 들어있고 NaOH 40ml면 12N 들어있죠? 그럼 얘네들은 염기성이 아니라 산성이겠네요. 정답 3번. 자, 32번 봅시다. 표는 HCl과 NaOH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요액의 가나에 대한 자료래요. 생성된 물 분자수가 4N이래요. 그러면은 둘 중 하나는 6N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누구를 6N으로 해볼까요? 얘를 6N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4N만큼 있었다는 소리죠. 그러면 남은 게 3N이어야 되고, 그러면 얘가 4분의 5배 됐으니까 2분의 15N, 얘는 3분의 4배 됐으니까 3분의 16N 하면은 둘이 뺐을 때 3N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일단 HCl에 20ml 안에 6N이 없는 거고, 오히려 얘한테 6N이 있는 거죠. 그럼 얘한테 4N이 있을 거고, 얘한테 5N일 거고,
얘가 몇 n일까요? 얘가 8n이겠죠. 그래서 둘이 빼서 3n 나오는 거고 x값은 5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이어야 하고요. 단위 부피당 총 이온수는 NaOH는 20안에 8n, HCl은 20안에 4n이니까 NaOH가 더 크죠? 그리고 X값은 3분의 16이 아니라 5n이고요. 정답 1번. 다음 33번. 다음은 NaOH와 HCl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이래요. 자, 얘는 90ml고 얘는 60ml래요. 혼합연소 이온수 B는 H 플러스가 남았죠? 그럼 얘는 Cl 마이너스겠죠? 앞에 거는 Cl 마이너스. 그럼 Cl 마이너스가 4분의 1이 됐어요. 그럼 가장 많아야 할 거는 Na 플러스겠죠? 얘 2분의 1이고 2분의 1. 그럼 여기가 OH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죠? 그러면은 봅시다. V는 어차피 똑같아야 돼요. 즉 얘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이제 곱하기 3을 해주고 곱하기 6을 해줄까요? 여기다가는 곱하기 4를 해줍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있는 Na 플러스가 2가 되는 거고 Cl-3, H 플러스는 1이 될 거고 나는 Na 플러스가 2, Cl-1 그리고 OH 마이너스가 1이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맞춰줬냐면 어쨌든 Vml 똑같아야 되니까 Na 플러스의 양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확인해보면 HCl은 90-V ml 안에 3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60-V 안에 1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얘네 둘의 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90-V 이퀄 60-V분의 1 따라서 180-3V는 90-V이기 때문에 90은 2V 따라서 V 값은 45가 되겠죠. 그래서 NaOH는 45 안에 2 들어있는 거고 HCl은 45 안에 3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비율은 2대 3이 되겠죠. 자, 다음 34번. 다음은 수용의 가와다 3Vml에 들어있는 이온수를 나타낸 거래요. 자, 네모랑 세모가 3대 3이고 동그라미 이게 4, 4고 얘가 1, 3이래요. 다는 가와 다를 이미 부피대로 혼합했대요. 가는 산염기 중에 하나고 들은 이온 중 2가지 이온만 나타낸 거고 그러면 일단 가와 나에 포함된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다르죠. 그러면 일단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산 또는 염기 이렇게 측정이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네모랑 이 별에 해당하는 게 구경꾼이라면 다는 얘를 만들려면 정확히 둘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얘를 Vml, 얘를 4분의 9Vml를 넣어야 되니까 총 해서 4분의 13Vml가 돼야 되는데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모가 얘가 반응 후 남은 이온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구경꾼이면 혼합 전에 얘가 4여야 되고 얘가 3여야 되기 때문에 얘 4Vml 얘분에는 4분의 9Vml 해야 되죠. 근데 얘는 3Vml 밖에 없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얘네 둘을 혼합했을 때 4분의 25니까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얘도 안 되고 그러면 네모가 뭐여야 할까요? 네모는 얘가 구경꾼이고 이 별에 해당하는 게 반응 후 남은 이온이 되면 얘는 Vml 넣으면 되고 얘는 3Vml 넣으면 반응이 되겠죠? 그럼 딱 4Vml 왔겠죠. 그리고 다에는
4개의 동그라미가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요 세모에 해당하는 게 반응하는 애겠죠. 그리고 얘랑 동그라미와 네모가 구경꾼, 그리고 세모와 별이 반응하는 애, 즉 알자 이온이겠죠. 전하의 종류는 네모와 별이 같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둘이 같아야 되니까. 별은 구경꾼 이온이다. 아니죠. 얘는 알자 이온이고요. 단위호피나 전체 이온수는 가는 3V 중에 6개 들어있고 단은 4V 안에 8개 들어있으니까 둘이 1대1이겠죠. 그래서 틀린 보기 되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5번. 다음은 HCl Nml에 Xml, Yml에 NaOH를 차례대로 넣었대요. 했더니 얘가 3분의 5죠. 그러면 H 플러스가 원래 5개 있었고 OH 마이너스가 3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 Xml 안에는 Na 플러스 3개와 OH 마이너스 3개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 처음에 이제 Cl 마이너스 5개, H 플러스 5개. 그리고 났더니 얘가 4대1로 변했어요. 그럼 Na 플러스가 Cl 마이너스는 변하지 않죠. 그러면 얘가 Na 플러스가 20개 된 거예요. 그럼 OH 마이너스 몇 개 됐겠어요? 20개에서 5개 빼니까 15개 있죠. 그래서 Y밀리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요게 Y가 아니라 문제가 Y분의 X입니다. 그러면 X 대 Y가 3대 20이죠. 왜냐면 Na 플러스 양으로 따져주기 때문에. 근데 3대 20이 아니라 3대 17이죠. 왜냐면 Na 플러스가 지금 20이 됐다는 거는 3에서 17만큼 추가로 넣어줘서 20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Y가 17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17분의 3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생활 주변에 있는 몇 가지 수용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래요. 자, 실험 과정을 보면 식초, 탄수화물, 비눗물을 준비했고 가의 3가지 용액에 페놀프타인 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려 있는 색깔을 관찰했대요. 그랬더니 식초는 없어야 되겠죠? 식초는 산성 물질이니까 비눗물 염기 없음. 니은은 전류의 흐름 전부 다 있어야 되고요. 금속과 반응해서 H2 발생 여부는 탄산음료 발생해야 됩니다. 왜냐면 얘 산성 물질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37번. 생활 속에서 산과 염기 관련된 3가지. 얘는 염기에 산 뿌리기. 그래서 레몬즙은 산성, 제산제, 염기. 왜냐면 위산이 산성이니까. 그리고 석회가루, 산성화 되었으니까 염기 뿌려야 되죠. 그래서 산염기, 염기인 3번.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는 산염기 반응. 벌을 쏘였을 때 벌치맥 산성 물질이죠. 자, 동물섬을 만든 옷, 비눗물, 염기, 생선 비린내, 레몬즙, 산성. 그럼 기억에 소량 페놀프탄 여기 넣으면 유액생이 변하지 않겠죠. 산성 물질이니까. 니은이 금속 제천과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 안 합니다. 니은은 염기니까.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하는 것은 산성 물질이에요. 디귿 25도씨에서 디귿의 pH는 7보다 작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죠? 이상으로 문제 해설 마치겠습니다.